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집에서 찍는 첫 영상입니다. 제가 4월 둘째 주에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사했다고 하니까는 저 혼자 이사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는 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고 이 집도 가족과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사를 한 지가 한 2주쯤 지났어요. 2주쯤 지나니까 100%는 아니긴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정리가 된 제 채널 이름이 온더데스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책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룸투어 영상이나 작업실 투어 영상이나 그런 거를 좀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요 책상이 있는데요. 그 예전 영상 제가 이젤을 리뷰했던 영상에서 잠깐 저의 책상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달라진 책상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저희 오빠 책상에서 상판만 가져와서 따로 이렇게 약간의 가공을 더한 책상이에요. 제가 원래 쓰던 책상은 소프시스에서 나왔던 H형 책상 146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취생들이 되게 많이 쓰는 책상이죠. 저렴해가지고 그냥 만족하면서 나름 쓰고 있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책상에 이렇게 모니터가 2대가 있잖아요.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 폭이 1460이라고 해도 여기 옆면에 책장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너비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를 할 때는 책장이 없는 책상을 사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의 책상이 있긴 했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2%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오빠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책상이 비어 있었어요. 그 책상을 버릴까 했는데 그 책상이 진짜 정말 튼튼하거든요. 버리기도 아깝고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판만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판에다가 여기 이케아에 있는 그 다리가 있어요. 2개를 박아서 만든 책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상 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모니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액정 타블렛 모니터고 브랜드는 휴이온 브랜드입니다. 이 오른쪽은 보조 모니터 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7, 8년은 넘게 쓴 것 같아요. 얘는 제가 따로 뭐 컬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아서 색깔이 좋지는 않아요. 보통 자료 띄워놓을 때 여기로 보니까는 뭐 크게 색감에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휴이온인데 옛날에는 왓콤에서 나온 인투어스 4를 썼었어요. 회사를 옮겼는데 그때 신티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작업을 할 때 신티크를 사용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신티크를 쓰고 나니까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싫어지고 그래서 큰 맘을 먹고 액정 타블렛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왓콤의 이 신티크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신품은 거의 뭐 200만 원이 넘어가는 정도라서 요즘에는 약간 보급형도 나오고 해서 뭐 100만 원 초반대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휴이온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돼가지고 고속터미널 쪽에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써보고 괜찮은데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그 쇼핑몰에 있는 휴이온 오피셜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세일을 해서 한 660불 정도?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자면 거의 한 7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조금 어두운 감은 있어요.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액정 타블렛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바로 이 펜인데요. 왓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얘는 보시면은 살짝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스프링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살살살 그리고 싶을 때 살살살 그리고 싶을 때 조금 이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직선으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약간 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진 않습니다. 이것만 좀 개선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델이 조금 옛날 모델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요즘 모델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왓콤이랑 다른 점인데 왓콤은 충전이 없이 그냥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휴이온은 꼭 얘를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충전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이게 요 심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요 충전 단자는 요즘 나오는 그런 모델들은 충전 잭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펜이 나온다고 해서 최신형을 사신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요 펜심은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하다. 제가 쓰는 키보드인데요.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요 키보드를 사주었습니다. 확실히 청축보다는 조용해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로지텍 마우스인데 무접점 키보드와 맞춰서 무소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네, 여기는 약간 정신이 없는, 이건 제가 사용하는 텀블러입니다. 550ml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550이면? 그란데? 벤티?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마시려고 이렇게 큰 거를 샀습니다. 지금 들어있는 음료는 커피인데요. 디카페인 커피예요. 요즘에는 집에 있다 보니까 카페인을 마시면 약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카페인을 찾아 마십니다. 요거는 안약들. 제가 라섹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좀 건조한 편이라 이렇게 늘 안약은 어디를 가나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라섹을 한 지가 한 8년쯤 됐어요. 약국에 가니까 8년 정도 됐으면 그냥 일반 안약 써도 된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요거를 갖고 다니고요. 집에서는 대부분 일회용 안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펜들, 그냥 볼펜들이 들어있고, 요거 만년필, 치실, 그리고 견출지, 요거는 리갈 패드입니다. 제가 리갈 패드를 진짜 좋아해요. 특히 이 노란 색깔, 제 최애 탭이어가지고 몇 개 사놨었는데 거의 메모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냥 건강용품, 신수지 발가락 링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차인데요. 별로 안 마셔가지고 쌓여있는데 좀 올해는 피를 좀 줄이고 차를 조금 더 마셔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옆에는 달력. 얘는 오향 족발에 가서 받았던 달력이고요. 그 알코올 수압, 요즘 시대에는 필수가 되었죠. 그리고 얘는 LCD 스크린 클리닝 킷입니다. 얘로 이제 모니터 같은 걸 닦아주는 건데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면역력을 위한 홍삼. 요거는 제 친구가 만든 달력입니다. 제가 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컴퓨터 작업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손목 보호 밴드, 에이더에서 나온 밴드인데 제가 손목이 되게 좀 안 좋아요. 이거를 쓰면 좀 덜하다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쓴다고 해서 갑자기 막 손목이 건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조용품으로는 사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터인데 규조토를 만들어진 코스터라서 물기를 되게 잘 흡수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름에 아이스 음료 먹을 때 이렇게 물 흐르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저의 필수품인데 제가 되게 건조한 타입이에요. 보습해주는 제품들을 늘 옆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면지에다가 어떻게 뭐 그리지 하면서 이렇게 납부했던 흔적들이에요. 요거는 저희 오빠가 사온,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줬어요, 저한테. 이케아에서 파는 가짜 식물이고요. 배지갑과 에어팟, 그리고 옆에는 저희 아보카도입니다. 1월 1일부터 발화를 시작했는데 거의 2개월쯤 후부터 얘가 살짝 갈라지고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렇게까지 자랐습니다. 짜잔. 그래서 얘 이름은 제가 함씨라서 함보카도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왼쪽은 약간 형광펜, 색연필 이런 메인이 아닌 것들을 넣어놨고, 이쪽에는 펜, 볼펜, 매직 같은 메인으로 쓰는 필기구들을 넣어놨어요. 이건 스프레이형 손소독제고 얘는 영국에서 사왔던 차인데 버릴 때가 됐어요. 근데 케이스가 예뻐가지고 아직까지 안 버리고 있고, 얘도 손소독제인데 얘는 젤로 된 손소독제입니다. 저는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갖고 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이거를 쓴다고 해서 한번 따라 사봤었어요. 파스 냄새가 나는 그런 오일이에요. 근육통 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얘는 저의 최애템, 게임 최애템.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모바일로 해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할 때 쓰는 기구,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끼워서 이거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신호가 가나봐요. 이를 누르면 신호가 가서 총을 쏘기 쉬워지는 그런 게임 아이템입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제 전 회사 팀장님이 저한테 하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의 얼굴을 만들겠다고 나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샀던 스컬피입니다. 만들던 게 있었는데 다 완성은 못했고 일단 네, 이 서랍들은 다이소에서 샀던 서랍인데 이렇게 그냥 문구용품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뭐 포스트잇 넣어놨고 여기는 약들 넣어놨고 여기는 정말 쓸데없는 잡화들을 넣어놨고 여기에는 스티커나 뭐 그런 것들 잡화들을 모아놨습니다. 포스트잇 빼고는 잘 안 써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펜들이 있었다면 여기는 가위 같은 거 가위나 그런 뭐 집게나 푸른이나 화이트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쓰는 필통 주로 어반 스케치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필통이에요. 얘는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스크. 매번 그 쓰레기 버리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렇게 면 마스크를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필터를 끼우는 게 있거든요. 필터 끼우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스크 필터를 껴서 사용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근데 요게 그 이케아의 높이 조절 다리예요. 원래는 제가 블랙으로 얘를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블랙이 장기 품절이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냐고 했더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를 샀습니다. 이케아 이 다리가 되게 높이가 많이 올라가요. 아마 70에서 90이었나? 60에서 90이었나? 아무튼 꽤 높이가 조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밑에는 발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발 얹어놓고 작업하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책장. 이것도 이케아에서 사온 애고요. 이름이 아마 칼락스일 거예요. 원래는 책장은 아니고 선반으로 나온 애인데 저는 그냥 얘를 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원목과 좀 안 맞을 거를 예상하고 샀지만 생각보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쓰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쓰려고 합니다. 이 안쪽은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안 쓰는 노트들이 이렇게 있고 외국어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 나중에 쓸 것들을 모아둔 책장이에요. 대학교에 예비번호를 받은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잡지를 사고 받았던 그 부록에 딸려있던 필름 카메라인데 아직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여행을 갈 일이 생기면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지금 쓰는 것들. 이건 인면지가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저의 블랙 저널 노트북이고 이거는 저의 독서 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국 여행 가서 사왔던 책이에요. 이 스코티시 레시피랑 뭐 페이머스 팜하우스 뭐 키친 레시피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개당 1파운드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러스트가 예쁜 걸로 골라왔습니다. 이거는 미도리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입니다. 영국 갔을 때 사왔던 스톤헨지 참이고 이거는 파리 갔을 때 샀던 그 에펠탑이랑 개선문 참이고 얘는 제가 프로방스에 가서 그런 되게 잡화점에서 샀던 참이에요. 이 홀더는 그 가죽 공예를 취미로 하던 친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았던 홀더입니다. 여기는 또 안에는 스케치북 그리고 요거는 갤럭시 탭 2개의 서류함은 얘도 이케아 제품인데요. 이쪽은 이면지들 제가 모아둔 제가 공부할 때 깜지를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면지를 되게 많이 쓰고 안 쓰는 노트들 남은 페이지를 막 까맣게 채우는데 그럴 때 쓰려고 서류 모아둔 그런 종이함이고 이쪽은 저의 ING형 외국어 공부함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문법 책이고 요거는 제가 깜지를 쓰고 있는 종이 요거는 필기하는 노트예요. 프렌즈 대본입니다. 제가 쉐도잉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어떤 유튜브인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문법은 중요하지가 않다. 일단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되게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알고 있으면 절대로 나쁠 건 없으니까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좀 실증을 잘 내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것만 하다 보면 금방 질려서 아예 손을 놔버리고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쉐도잉이랑 문법이랑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빈 틈이 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사용 설명서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낱장으로 된 A4 용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여기는 이제 화집들이라던가 무슨 설명하는 그런 이론서들이 좀 있는 곳입니다. 뭐 이렇게 반고흐 그 도록도 있고, 요거는 제가 뉴욕에 처음 여행 갔을 때 2013년도에 처음으로 뉴욕에 여행 갔을 때 샀던 동화책이고, 알라딘에서 구매했던 책들이고, 유명하죠. 이거 아마 배경 원하시는 분들은 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철콩 콘크리트 책도 이렇게 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아직 이거 애니메이션 안 봤어요. 애니메이션 안 봤는데 그냥 아트가 너무 멋있어서 책을 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사진이 실려있는 화집입니다. 이거는 유럽의 마을 풍경 있는 사진집이고, 뭐 이런 판타지 건물책도 있고, 뮤지컬 프로그램 북이에요. 이건 킹키부츠, 이거는 프로그램 북은 아니고 그 아이언맨 3. 이게 일본에서 나온 건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개봉할 때 이런 책자 같은 거를 좀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얘도 아마, 네, 얘도 어벤져스 책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아메리칸 이디엇, 우리 미국 바보 뮤지컬 프로그램 북입니다. 그리고 이쪽 책도 비슷한, 여기랑 비슷한, 여기는 노만 로겔의 책이 이렇게 있고, 그 수채화 존잘님이시죠? 이거 그 피규어를 만들겠다고 나댔을 때 샀던 책입니다.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책이에요. 뭐 어반 스케치 관련 책도 있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배경 아티스트 오가카즈오의 화집입니다. 원래 이거 제가 일본에서 샀었는데 회사에 이걸 두고 왔어요. 제가 한국 돌아오면서 그 회사에 몇 개 책을 놓고 왔거든요. 이 책도 놓고 왔고,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책도 놓고 왔고, 근데 이 책은 워낙에 자료로 쓰기도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와서 다시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프로즌 그 화집, 요거는 코코 화집, 요건 어벤져스 화집, 그리고 요거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그 화집, 다이내믹 드로잉도 있고, 알폰소 마 책도 있고, 포스 드로잉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은 책인데 나중에 알라딘에 갖다 팔라고 이렇게 따로 빼둔 책이에요. 그리고 책 이야기하니까 위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달걀 요리란 책이에요. 제가 요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이 일러스트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진이 아니고 다 그림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걸 느껴요. 이 무민책은 제가 핀란드 여행 갔을 때 샀던 책인데, 핀란드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저한테는 무민이 가장 크거든요. 핀란드에 왔으니까 무민과 관련된 뭔가를 사고 싶었었어요.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얘를 사왔어요. 핀란드니까 무민 만화책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사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약간 핀란드어에 좀 꽂혀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문자를 일단은 좀 공부를 하고 아예 이런 동화책 같은 걸 읽으면서 조금 더 그 언어랑 친해져야겠다 하고서 이 책을 딱 열어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거는 핀란드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핀란드 사람에게 물어봤죠. 이거 핀란드어 맞아? 라고 했더니 아니 이거 스웨덴어라고. 핀란드에 가서 핀란드 대표 캐릭터인 무민이 스웨덴어로 적혀있는 책을 사온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뭐 나중에 혹시 모르겠으나 스웨덴어를 공부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교재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잊었는데 모니터 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휴대폰에서 딸려오는 받침대는 이게 바닥에 닿게 돼 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니까 여기 밑에를 그리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모니터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얘를 눕혀서 놓고 그 밑에다가 키보드를 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키보드는 자유로워졌지만 조금 목이 아파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그 제가 전에 일했던 곳의 감독님이 모니터 암을 사용을 하고 계시길래 따라서 샀습니다. 에고트론인가 하는 모니터 암이거든요. 가격은 조금 비쌌어요. 17만원? 아마 더 싼 거를 찾아보면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주변 사람이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추천을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지금 눕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멀리 움직일 수가 있어서 작업할 때 되게 편해요. 단점이 있다면 약간 이렇게 조금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살짝 잡고 하면 괜찮아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지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추천템입니다. 그리고 책상은 아니지만은 또 소개를 해드릴 게 있는데 이 선반 옆에 이렇게 이케아 트롤리가 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여기다가는 제 그림 도구들을 막 정리를 해놨어요. 3층을 보시면 붓, 이거는 제가 수채화할 때 쓰는 벌레, 이거는 제 클래스 101 수업 올인원 패키지 들어가는 팔레트예요. 조색하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추가했던 팔레트고, 얘는 제가 입시할 때 썼던 팔레트, 빈 팔레트도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원데이 클래스를 했었는데 그때 썼던 팔레트, 포스터 컬러, 퍼브카스텔에서 작년에 이벤트를 했었어요. 거기 가서 받았던, 이것도 제가 입시할 때 썼던 오일 파스텔 쓰지 않고 끝났던, 얘도 오일 파스텔인데 얘는 아마 풀이지만 제가 인스타에서 선물 받았던, 이건 제가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렇게 미니미하게 딱 3가지 색만 들어있습니다. 색깔을 많이 쓰시지 않는 분들이 갖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쓰는 그 까렌다쉬 과슈, 까렌다쉬 고체 과슈입니다. 간편하게 그냥 짜져 있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화방랏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받았던 팔레트인데요. 위젤로 미션에서 나온 실버 클래스 팔레트예요. 그래서 다 짜져 있고 지금 이게 엎어져 있는데 원하시면 갈아 끼시면 되고, 색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밑에는 또 팔레트인데 제가 입시할 때 썼던 팔레트들, 하나는 불투명용이고 하나는 수채화용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2층은 여기는 엉망진창이지만 제가 쓰는 물통, 수채화할 때 쓰는 물통들, 이것도 제가 원데이 클래스 때문에 샀는데 베트남에 그 작년에 아시안 링크가 있었거든요. 거기 다녀오셨던 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얘는 지금은 7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천받아서 샀던 팔레트 플레이인가? 네이버 스토어에 산 건데 자석이 붙어 있어서 되게 편해요. 원래 쓰던 거는 플라스틱이었는데 제가 다 붙였거든요. 떨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애입니다. 이거는 그 어반 스케쳐스 수원에서 나온 물통이고요. 여기는 뭐 마스킹액이라던가 화이트가 이렇게 있고, 얘는 스테들러 연필. 일본에서 학교 입학할 때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생 수업 준비물이 이거 가지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SWC 물감 낱개로 샀던 거, 톰보이 연필, 이거는 목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 파버카스텔의 아티스트 펜, 피트 아티스트 펜? 얘가 되게 좋아요. 뒤에 비치는 것도 없이 그냥 쓸 수 있어서 얘를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던 화이트 펜인데, 이것도 그런 화이트 펜인데 이것저것 사봤었거든요. 얘네들을 나중에 화이트 펜만 한번 따로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잉크. 이거는 라미 잉크고요. 페트롤이에요. 친구가 저한테 이거 그 카트리지를 줬는데 써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아예 본품으로 제가 샀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플래티넘의 카본 잉크. 물에 번지지가 않아요. 수채화할 때 쓰면 아주 좋습니다. 얘도 제가 자주 쓰는 잉크거든요. 디 아트 라멘티스? 제가 얘를 한국에 산 게 아니라 그때 작년에 영국 갔을 때 그 친구네 집으로 배송을 시켰었어요. 13파운드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짜로 안 번져요. 안 번져서 좋고, 처음엔 좀 연하다 싶었어요, 색깔이. 근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막히지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거는 카본 잉크 넣는 주사기예요. 접시인데요. 제가 애니메이션 배경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할 때 접시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 싶었는데 약간 대량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물감을 되게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접시가 되게 쓰기 좋거든요. 그 까렌다슈에서 나왔던 그 고체 물감 있잖아요. 그 팔레트가 좀 이게 얕아요. 그 턱이 좀 얕아서 물감이 좀 많이 쓰고 싶은데 많이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향수도 조금 불러일으킬 겸 편하기도 하니까 또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접시를 샀습니다. 동양화 접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막 개당 3,000원? 5,000원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파는 간장 종지 같은 거 파는 곳 가가지고 1,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맨 마지막 층, 여기는 가장 무거운 지류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얘는 얇아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쓰기 좋은 두께인 것 같아요. 스틸만앤번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이가 다 모여있는 샘플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일본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받았던 종이입니다. 이제 제가 회사분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3명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왠지 모르겠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배경을 그리는 방법을 이제 실습을 하는데 정말 그림 처음 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괜히 약간 저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뭔가 이렇게 창피하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났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그 스케치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몰스킨 올해 아트? 이거 제가 공구로 샀던 중국산 스케치북입니다. 종이 팔레트, 카디 스케치북 이렇게 카디가 꽤 있거든요 저한테. 이 카디 엽서도 있고 이거는 제가 이벤트로 받은 거고 이거는 영국에서 사왔던 건데 이건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여긴 일러스트 패드 크래프트지로 된 스케치북, 파브리아노 몰스킨 A4 사이즈 스케치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브리아노도 있고요. 캔손도 있고 캔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죠. 클래스 101에서 패키지로 들어갔던 물통이고 뭐 아르시 것도 있고 요거는 제가 영국 여행 가서 사왔던 건데 여기가 이렇게 종인데요. 이 뒷면은 엽서로 되어 있어서 그림 엽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종이입니다. 카디 페이퍼는 150g짜리 얘는 320g짜리 제가 친구들에게 몇 장 줬어요. 정작 저는 쓰지 않았다. 그런 종이입니다. 제가 친구에게 받은 까만색 종이 하니몰레에서 나온 수채화 노트입니다. 몰스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하니몰레도 되게 잘 쓰실 거예요. 얘는 제가 영국에서 사왔던 앤데 종이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런 종이입니다. 그리고 얘도 크래프트지. 이것도 종이 팔레트. 이거는 카디페이퍼 스케치북인데 파노라마로 되어 있는 카디페이퍼 종이입니다. 스케치북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트롤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책상 투어가 끝났는데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